그러면 김현태 특임단장의 이 발언, 이 증언은 어떨까요? 김현태 단장은 이 계엄 날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저항하던 민주당 보좌진, 이 민주당 야당의 보좌진을 겨냥해서 이런 증언까지 했습니다. 제가 검찰에도 진술했고 당시 그 몸싸움 이후에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이 저에게 와서 좀 자랑하듯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해서 저희 부대원들이 들은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 욕설에 대한 사실을 들으면서 부대원들이 잘 참아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707이 만약에 그들이 적이었거나 테러 집단이었다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다 제압을 하고도 남는 체력과 전투력을 가진 부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707에 있는 모든 간부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국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원님, 이 부분이에요. 민주당 보좌진이 국회에서 군인들에게 욕을 했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계엄군을 이용해서 마치 폭동을 유도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발언이 좀 파장이 있었어요. 글쎄요, 저는 뭐 김현태 지금 단장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예. 군이 일단 국회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군인 그 보좌관들이 막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 당연히 뭐 심한 말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군이 국회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 이게 지금 사실상 지금 헌법심판에서도 지금 불법으로 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군이 그냥 들어왔습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국회에 있는 보좌관들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지금 막아야 되는 국회의원들과 이런 상황에서 충돌이 빚어진 것인데 그거를 뭐 군인들이 욕설을 했다고 해서 과연 이거를 뭔가 폭동을 일으켜 했다는 건 저는 너무 논리비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는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어쨌건 양측의 어떤 자절로 인해서 어떤 이런 충돌은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기 때문에 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이거를 뭐 충돌로 갔다 그러면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김현태 단장도 사실은 저기에 뭐 군이 들어간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저걸 보좌관을 잘못으로 돌린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은요? 네네. 글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마 707 단장이 예. 지금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그 군이 그 국회에 들어갔는데 국회에 들어간 게 원래 계엄법이나 헌법에 따를 때 국회의 권한을 아무리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에 들어간 목적이 정말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비상계엄이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뭐 경계나 그런 것들이 군 병력을 통해서 한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결국은 결정적일 것이다 그 생각 듭니다. 그런데 그 지난 주말 정확히는 일요일에 민주당이 의혹 제기한 게 계엄 선포 직후 그러니까 5분 뒤에 국회 전기를 끊으려 했다 계엄군이 이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아니냐는 취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제 김병주 의원 뭐 사실 일요일부터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 김현태 특임단장은 윤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의 자체 판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단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의 기자회견은 가짜 뉴스입니까? 내용이 맞지 않은 뉴스입니다. 그건 윤석열의 지시로 된 거죠. 단전함을 찾아서 스위치를 내린 거는 707 단장이 아니라 그 요원이잖아요. 요원이 내렸다고 그럼 요원 내린 사람이 다 책임을 집니까? 707 단장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2차적인 책임은 특전사령관이 있고 3차적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대통령이 명시된 임무만 주는 거고 구체적인 안들은 점점점 구체화되는 겁니다. 총 책임은 윤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김준일 대변인. 근데 이제
무슨 취지인지 알겠지만 너무 뭉뚱그려서 지금 정친 체포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는지 혹은 단전 단수. 오늘 뭐 이성민 전 행안부 장관 압수수색도 했는데 이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12.3 비상계엄의 최종 책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그 말씀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밤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그 00시 30분경에 전화를 두 번째 전화를 해서 예. 무슨 지시를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곽종근 사령관은 그 전화 통화의 지시 내용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지시가 있은 이후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국회의 의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한 끝에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럼 단전이라도 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김현태 그 특임 단장이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하고 불과 10여 분 만에 지하 1층으로 가서 전기를 내린 거 아닙니까? 이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누구가 직접적으로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 이 책임이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유화적 발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12.3 비상계엄의 총괄적인 책임 이것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김병주 의원이 대장 출신인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진짜 김병주 의원이 대장 출신이 맞나? 대장 출신이 저렇게 군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할 수가 있나? 3차 책임이 어떻게 대통령 책임이 됩니까? 3차 책임은요. 100번 양보해도 누구 책임이냐? 육군 참모총장 책임입니다. 계엄사령관 최혁 의원 말씀이신 거예요. 4차 책임은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국방부 장관 책임이고요. 5차 책임이 누굽니까? 국무총리 책임이에요. 대통령 책임은 아무리 좋게 봐도 예. 6차 책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뭐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총리 다 빼놓고 저기서만 그냥 논리적으로 비약을 뻥 해가지고 그게 대통령 책임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 책임지면 대통령 하루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대통령 올라가는 순간 그 다음 날 그 탄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논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회유 의혹을 직접 증언한 김현태 특임단장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질적인 취지, 그냥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독려했을 뿐이다라는 게 민주당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잘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